한번 늦게까지 진술하셨습니다. 네, 처음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역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특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대담한 카드를 던졌습니다.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시간 40분간의 청와대 오찬에서 대형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브리핑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신석호 부장. 예. 오늘 큰 뉴스 나왔는데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많은 언론들이 전문가들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로 발표할지는 몰랐는데요. 오늘 그 2시간 40분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그리고 김영남의 환담 그리고 오찬에서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건데요. 첫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편한 시간에 방북해달라는 의사를 친서와 함께 구두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수락 의미를 밝혔습니다. 네, 자, 한 2시간 40분 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는데요. 이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현정, 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죠. 자, 빠른 시일 내에 평양으로 와달라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김여정이 이제 특사 자격이라는 게 네. 특징적이고요. 네.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뭔가 하여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빠른 시일 내 지금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일단 6.15라는 특정한 6.15 공동선언의 날짜가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남북 간의 의미를 가진 날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치적으로는 6.13 지방선거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에 왜 빠른 시간에 했을까 하냐면 그만큼 김정은이 어떤 남북 관계의 또 회복,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제재에 어떤 풀어보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일단 그렇게 요청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조금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조건을 달아서. 그래서 어쨌거나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상반기. 좀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자, 북한이 연일 지금 깜짝깜짝 카드를 내놓고 있어요. 사실 김여정이 왔을 때도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김정은의 이 특사 카드도 놀랍고 또 빠른 시일 안에 평양으로 와달라고 초청한 것도 놀랍고 북한이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네요. 네, 북한이 속도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가고 그렇죠. 있고 또 김정은 자신의 비자금도 막 고갈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평창 올림픽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2개월 미뤄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합니다. 다급하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고의 카드를 쓴 건데 첫 번째가 여동생을 특사로 썼다는 거 참 네.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네. 사실 어떤 나라가 어떤 정말로 그래도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신뢰받는 국가가 여동생을 특사로 보낸다. 왕족 국가도 아니고 이런 것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걸 무릅쓰고 여동생을 보냈다는 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하면서 조급한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통상 보면은 시간이 나름대로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네. 오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북한이 얼마나 조급한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신부장. 네. 자, 우리 청와대의 반응이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와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인 브리핑 말고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네.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그건 수락의 의미가 있다. 수락의 의미가 예, 있다. 수락의 의미가 있는데 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다고 그냥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남북 관계도 좀 더 진전시키고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도 좀 더 발전시킨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북미 관계 개선이 따라와야 된다는 아하,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북미 관계에 좀 더 북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북미 관계. 예, 네. 그래서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미국과의 대화도 시작되고 남북 관계가 더 진전되면 정상회담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미의 발언을 해석됩니다. 네. 네. 자, 뭐 여건이 조성되면 한마디로 이제 북미 대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김여정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을 할 때 이제 아무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미 대화의 핵심은 결국 그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 내용 중에 뭐 핵 문제랄지 대북 제재랄지 아주 실제로 민감한 내용은 사실은 다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북한과?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전격 뭐 평양으로 초청했지만 하나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좀 눈치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배는 떠났기 때문에 전달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북한에 비행기가 들어오고 항구에 뭐 배가 들어오고 뭐 많은 우리가 또 비행기가 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유엔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미국에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문의하고 유엔에 문의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상회담 만화씨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동생까지 보는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할까? 그만큼 우리 김정봉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상당히 지금 북한이 굳박합니다. 지금. 뭐가 굳박하냐면 배가 떠나는데 돌아올 기름을 넣지 않고 갖다 전환당하는 정도로 지금 그 경제사정이 굳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우리를 문두드리기 전에 이미 러시아를 문두드려봤고 중국을 문두드려봤고 다 갔다 왔다 다 해봤어요. 근데 받아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대북 압박만 미국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그 요구에 동참하면서 대북 압박만 경제 제재만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남북 관계를 돌파구로 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화국이라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김여정 동생을 보내면서 강력한 의지. 네. 왜 아까 우리 뭐 이런 신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상회담이라는 게 물밑 작업을 하고 다 해서 오케이 떨어지고 서로 그때 뭐 초청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만약 초청했는데 요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가게 되면 이거 김정은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저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정이 급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찬을 겸한 청와대 만남은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11시 시작된 그 만남의 과정,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둘 간의 대화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11시에 일단 접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찬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김여정이 그냥 대표단의 일원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리 배치라는 이런 것들이 보면, 아하, 심상치 사실은 않았죠. 이게 이제 네. 노동당 제1부부장인데, 사실 옆에 최고인민의 상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들어오면서부터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심상치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게 특사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했던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 시작은 이제 아무래도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어제 네. 사실은 밤늦게까지 개막식을 참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여정이 좀 보시면 뭐 느끼시겠지만 조금 배가 부르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부른다고요?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보면은 지난 2015년도에 아기를 낳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네. 보면 조금 이제 그 임신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김여정의 그 어떤 그 급박한 이유가 있었다. 자, 김정은이 보낸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김종국 시장. 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인데. 뭐 아직 실제로 그렇습니까? 확인된 건 아니죠. 아니 뭐 현재 배 모양을 봐서는 네. 임신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저 김여정이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네. 배가 그냥 퉁퉁한 거 봐서는 임신하지 않고는 저렇게 갑자기 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이현정 그 노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딸을 낳은 거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를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그 대표단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현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 문제를 언급 안 했다. 그러면 뭐 하려고 북한 대표단을 만났습니까? 현재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전부 다 경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 대표단이 왔으면 분명히 밝혀야죠. 당신들이
적어도 핵 문제에 관련해서 당장 비핵화를 하는 거 아니다. 일단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전향적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건데 전혀 말씀 안 했다 해놓고 또 안 했다는 그 청와대 브리핑을 내용이 나오는 거 봤으니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북한 쪽에서도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한미연합훈련 얘기해봤자 우리는 뭐 어차피 할 테니까 뭐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좀 언급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씨 일가의 일원이 이렇게 네. 청와대를 방문한 건 사상 뭐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요리 같은 것도 신경을 썼고요. 오늘 김여정이 청와대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네. 때 사실 뭐 표정이랄지 어떤 대화를 했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오늘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거는 처음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청와대 2층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개된 영상으로만 보면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앞에 앉았잖아요. 그렇죠. 공항 응접실에서는 김영남이 앉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유가 특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김여정은 자연인 김여정이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온 거나 다름이 없는 네.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앞에 앉은 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 과정 속에서 전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추측했죠. 과연 누가 이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을까?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지휘자가 누굴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훈 국정원장이었다는 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 정도로 남북한이 서로 오고 가고 행사를 하고 이러면 그 물밑에서는 더 깊은 대화의 진전들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고 그런 것이 오늘 김여정이 가지고 온 김정은의 친서와 그리고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공개되는 것이죠. 이 질곡의 남북관계 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의가 되고 거의 성사되는 모습이 오늘처럼 나오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네, 김여정의 표정에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많은 얼굴들이 보여줬는데 김정은의 표정,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표정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얼굴을 약간 들고 턱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황명도 교수.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여정이는 참 여러 가지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손녀 아닙니까, 일단은. 네. 또 김일성의 손녀이고 김정일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금은 최고 지도자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으로서 그냥 여동생으로 그전 김종일 때처럼 김정일 시대는 김정일이가 도와줬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김정은이가 김여정의 도움을 받고 뭐 도움 받는다는 것보다 보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권력 중의 실세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뭐 아주 외교 이런 정상급 외교라든가 이런 외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유학 갔다 온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꼿꼿하고 자세해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만만한 것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흐트러짐도 없고 꼿꼿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저런 거 미리 다 예행 연습했을 것 같기도 하고.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뭐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강병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분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면서 자기네 순환공항하고 비교가 됐을 거고, 그렇겠죠. 또 우리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보면서 상당히 기가 죽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기가 죽으면 일부러 뒤로 제끼게 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일부러 오만한 표현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튼 기 죽었다 고개 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임신을 하면 배가 나와가지고 뒤로 제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임신한 자들은 대표로 제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유는 혹시나 배가 무거우니까 뒤로 제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임신 가능성은 사실 네.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확인되지는 건 아니기 않았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사견임을 밝혀두고요. 네. 그 김여정,
좋게 말하면 당당한 모습이었고 좀 약간 도도한 느낌도 들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면 저는 특이한 게 이제 김여정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할 때 파란색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북한 대표단 책상 위에 유일하게 놓여 있는 저 파란색 파일 안에 김정은의 친서가 들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좀 대표단에 올 때 저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식 대표단이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김여정 그 앞에 테이블에만 김여정 테이블에만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장이 어떻게 썼냐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휘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무위원회라는 게 지금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위원회가 계엄령 선포권, 그다음에 정책 결정권, 뭐 전쟁 선포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준 저 네. 그림이 바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 정상 국가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국방위원회, 성군 정치 같으면 이게 군사 국가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무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뭔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고, 근데 노동당 위원장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 원수에게 이제 친서를 제안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신부장. 저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시급히 만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걸 신년사에 이미 밝혔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칼럼에 썼습니다만 북한에 이미 작년 말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재를 뚫고 우리가 몇 년이나 갈 수 이런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수가 이런 제재로는 1년은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신년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한을 끌어안고 미국을 설득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년사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뒤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건이라는 걸 보면 꼭 6.15를 얘기하고 1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1년 내내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4월에 한미 군사 훈련만 위기를 잘 넘기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접점을 찾아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6.15가 있고요. 8.15가 있고 14가 있고 계속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어쨌든 대남 평화공사를 계속 펴겠다. 이런 암시를 이미 공개적으로 신년사에 한 거죠. 네, 김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육성도 궁금하고요. 일거수일투족도 궁금한데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방명록을 썼는데 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실장, 뭐라고 적고 나왔습니까? 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성의 미래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자, 네. 김여정 이렇게 썼네요. 네, 자기 오빠 글씨하고는 뭐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오빠는 옆으로 이렇게 쫙 45도 각도로 쓰는. 45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그 주름박도 썼고 한데 글씨가 참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특질도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네. 조선, 민주주의, 인명 이런 거 보면 그죠? 네. 그 오빠처럼 사선으로 쓴 게 많습니다. 강명도에서. 저건 어떤 책이죠?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고 하면은 글씨 저렇게 저렇게 안 쓰죠. 네. 그런데 아마도 자유분방이 컸고, 바로 이제 그 공주로 컸기 때문에 네. 저런 글씨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씨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김영남 똑바로 글씨하고 썼는데, 저는 네. 저희 글씨하고 비슷하고 일반 사람 네, 일반 글씨하고 글씨고, 비슷한데 저기는 아마 공주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글씨에도 자기만 연습한 게 아니고 네. 그 누가 이제 가르친 선생이 분명히 저걸 있게 그 글씨까지 가르치지 않았나. 네. 물론 뭐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자기 아버지 흉내 내면서 이제 사인도 하고 하는 걸 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글씨체로 가는데 뭐 글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김여정이가 친서를 가져와서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후순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다. 이자도 다 많은 분들이 말씀했지만 비핵화가 문제인데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 관계 정상회담에서 뭐 아무것도 이뤄낼 것이 없거든. 네. 그러면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이는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네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 저렇게 친서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밑 접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까지 다 타산을 해놓고 김여정을 보냈다.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이번 김여정이가 왔다 가면서 그 앞에도 이제 뭐 그 질문에도 있지만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한번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예. 과거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회담이 성사가 되면은 오늘 이 상황,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문서로 제의하는 상황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 남북 관계사에 남을 건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돌아보면 2000년에 첫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하는 첫 정상회담은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제3국 말레이시아에서 제3국을 다니면서 네. 북측하고 네. 비밀 그 협상을 해가지고 총선 직전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곤 했는데 그렇게 했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네. 자기가 직접 평양을 막 들락날락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조건이었냐, 뭘 줬냐 이렇게 아직도 그게 미국으로 남아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두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상회담이 될 것을 지금 오늘 대내외에 선포한 거죠, 남북이. 네. 네. 네, 오늘 오찬이었죠. 오찬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했다는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 본인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총괄을 했었다. 당시에 했던 합의사항 중에 백두산 관광 하는 합의문이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정말 아쉽다. 좀 빨리 그 관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14선언하고 6.15 선언 두 가지 보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뭐 공동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15 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됐고 14선을 통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방안들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쪽에 이제 준비 단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전을 이제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평창 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정말 우리가 핸드폰 하나 못 주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북한 대표팀들 우리가 삼성에 준 핸드폰을 유일하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유엔 제재위원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말 기름도 못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 합의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전에는 남북이 합의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 문제가 더 이상의 남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합의사항을 내야 되고 그 합의사항에 뭐 물론 핵 문제가 있어야겠지만 나머지 또 지원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거는 두 사람이 사인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저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루어지기는 전체 그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네.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좀 뭐 보완 설명드리면 백두산 관광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4 공동선언 이전에 벌써 백두산 관광은 다 준비가 끝났었습니다. 아하. 끝났기 때문에 14선언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14선언은 주로 이런 겁니다. 해주공단을 만들고 네. 원산에 선박 블락 공장을 만들고 근데 철도 차량 기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성하고 평양 간에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싸도 한 30조 적게 봐도 한 3조 정도 들어갈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엔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14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이걸 알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아마도 교류 협력 쪽으로
그다음에 관광은 금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 쪽으로 그쪽으로 길을 돌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김여정의 지금 일거수일투족 쪽에 모두 지금 관심이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수수한 모습으로 온 것도 눈에 띄었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오늘 친필까지 공개된 마당에 김여정의 육성이 정말 듣고 싶었는데 문 대통령이 인사를 건넸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는 입을 전혀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김여정의 육성을 지금 한마디도 듣지 못한 거거든요. 그 인사말 정도로 들은 네.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다 계산을 한 건가요? 외모부터 이 말투까지 다? 제가 봐서는 뭐 글씨도 나눴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면서 인사말도 나눴기 때문에 그 뭐 자기의 뭐 음성이 뭐 혀가 좀 짧아가지고 뭐 말을 잘못한다든가 뭐 이래서 뭐 그 음성 노출시키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상 올림픽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김여정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누구하고 대담을 나눈다더니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나와서 나 말 좀 할 테니까 좀 누굴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모든 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무슨 김여정이가 나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평양을 초청한다든지 뭐 친서를 직접 가지고 자기가 특사 인물 역할을 맡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뭐 녹음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라든가 다 나간 다음에 청와대 내부에 있는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고 다 보낸 거, 이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특별한 의미보다도 그런 그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뭐 말을 좀 삼가고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정원장은 분명히 김여정의 목소리 들었겠죠. 네. 그런데 김여정이 하기 싫은 거는 그걸 기자들 앞에서 해서 이렇게 채널A에 또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우스개로 하면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목소리.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그랬잖아요, 김정일이. 신비주의였죠. 근데 그거는 약간 우스개고요. 그 본질이 이거 같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표정이 지어져요.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김여정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오빠를 대신해서 지금 남한에 온 거잖아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톡도 들고 그 도도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웃을 수도 있고 약간 남한의 발전상에 놀란 것들이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걸 평양에서 볼 거 아닙니까? 오빠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동영상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그래서 그런지, 자,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은 굉장히 철통 같은 경호 인력들에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원수급을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저도 이번에 그 경호원들 온 거 보면 사실 김영남 위원장한테는 별 경호가 그러니까요. 앞이 텅 비었어요. 네, 텅 비었는데 바로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주변에 호위 총국 출신을 보이는 경호원들이 정말 둘러싸여 있어서 카메라 기자들이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경호원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잘 안 보여서 김여정의 얼굴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못 잡아서 고생을 했다는데 아마 이제 오면 굉장히 경호에 신경을 쓸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왜 말을 안 했는가 이런 의미를 보면 결국 이제 그 특사라는 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메시지를 뭔가 나올 때는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그럼 김여정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메시지가 뭔가 이걸 또 굉장히 또 해석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본질적인 메시지보다는 자기 메시지가 더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사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즉 자신의 오빠인 김정은의 메시지만을 부각하기 위한 저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